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5화 볼류 라오허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도 황수로 쳐들어간 대흥의 스토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호형 2부부터 언급되던 시라무렌의 옛 군주 칸 라오허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등장했는데요. 라오허가 군기들을 소환해서 대흥을 죽이려던 찰나 함화가 거대한 폭풍을 몰고 등장하면서 전투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투씬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퀵하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라오허는 희아들이 열어준 길을 따라서 황수에 도착했고 용오름과 함께 그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죠. 도착하자마자 라오허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대흥에게 학살당한 황수 일족이었습니다. 시나무른과 시나무렌이 팔다리가 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수백의 신맹한들, 거대 이무기들은 처참하게 죽어서 널브러져 있었죠. 라오허는 자신에게 비롯된 소생들이 도륙당한 모습을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라오허는 노합의 공격을 받고 뻗어있는 대흥에게 네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벌인 일이냐고 묻습니다. 혹시라도 완달의 명을 받고 벌인 일이라면 라오허도 함부로 대처하긴 어려웠겠죠. 이에 대흥이 당연히 혼자 벌인 일이라고 대답하자 라오허는 감히 니까짓게 독단적으로 내 영역에 쳐들어온 것이냐 라면서 살기를 드러냅니다. 둘의 대화에서 약간의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라오허가 대흥의 자존심을 먼저 건드렸습니다. 지금껏 후계자도 되지 못한 놈이라고 대흥의 민감한 지점을 후벼파자 대흥도 용도 아니면서 왜 용오름을 만들어 들어가 있냐며 비꼬는 말을 하는데요. 신카이가 대흥의 말을 듣고 이 발칙한 놈이라면서 화를 내죠. 이 장면을 봤을 때 대흥이 라오허의 컴플렉스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라오허는 용처럼 생겼지만 아직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인 듯 합니다. 라오허는 대흥에게 시나무른과 그 일족의 길을 내놓으라고 하지만 대흥은 그걸 다시 어떻게 빼냐면서 뻗팅깁니다. 분노한 라오허는 대흥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노합이 조심스럽게 이를 말립니다. 당장 죽이면 분이야 풀리겠지만 뒷일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죠. 흰산과 라오허 세력은 말은 동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종 관계에 조금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지난 화에서 노합이 우리는 지난 수백 년 동안 흰산을 대신해서 외부 세력과 전쟁을 치러왔다 라고 한 것도 그렇고 지금 라오허가 대흥을 바로 못 죽이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아무리 대흥이 강의 일족을 먼저 죽였다고 해도 그는 흰산의 가장 유력한 후계자이자 최강자 완달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라오허라고 해도 후환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허는 결국 대흥을 죽이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완달의 눈을 피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것은 곤륜에게서 전달받은 고대의 군기를 소환해서 자기 대신 대흥을 죽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라무렌이 2부에서 이령을 직접 죽였다간 압카에게 후환을 당할까봐 이령이 스스로 흰산에 들어가서 자살한 걸로 위장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행동이었는데요. 당시의 시라무렌이나 지금의 라오허나 강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 때문에 충분히 직접 죽일 수 있음에도 남의 손을 자꾸 빌리려는 것 같아요. 희아에 의해 소환된 군기는 3부 프롤로그에서 백호 불암과 흰산을 두고 다투던 사흉, 군기 일족의 모습과 거의 같았습니다. 분명히 후대에 이르러서는 도올과 비슷하게 퇴화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곤륜에서 뭔가 수를 써서 고대 군기의 육신을 보존한 것 같아요. 혼이 없는 빈 껍데기라고 하는데 라오허에 의해 개조된 듯이 머리에 강의 일족과 비슷한 금속을 부착하고 있었죠. 곤륜이 이런 괴수를 왜 흰산의 동맹인 라오허에게 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볼 때 흰산과 대립하는 세력이 곤륜을 중심으로 한 서쪽 세력일 거라고 봤거든요. 그렇다면 흰산과 동맹인 라오허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적은 곤륜일 겁니다. 그런 곤륜에게서 고대의 군기 같은 전투 병기를 받았다는 것은 라오허가 곤륜과 흰산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차하면 곤륜 쪽에 붙어서 흰산을 배신할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죠. 곤륜과 흰산이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인 발언들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시라무렌과 이령이 대결할 때 제일 많이 언급됐죠. 시라무렌은 이령의 배객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고 반역으로 몰리자 이령 너의 목을 들고 서쪽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령이 니깐 놈이 곤륜은커녕 근처에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죠. 서쪽 세력은 흰산과 대립하는 세력이고 서쪽의 끝에는 곤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사였습니다. 서쪽 세력이나 곤륜과 관련된 인물도 꾸준히 나왔습니다. 먼저 서쪽 세력의 대표 인물로서 구망의 후임으로 온 새 군사와 그의 신복 재양이 있습니다. 시라무렌이 서쪽으로 넘어가겠다고 선언하자 이령이 서쪽 군사와 내통한 것이 틀림없군 이라고 대답한 적도 있었고 언젠가 이령이 재양의 목을 조르면서 재수없는 서쪽 놈들이라고 한 걸 보면 둘은 서쪽 세력 출신이 확실해 보여요. 그리고 압카에게 서쪽 길을 안내했다는 길잡이들이 있었죠. 2부 막판에 등장했던 천리지와 그의 사형들
그리고 타이지 괴섭입니다. 이들은 원래 서쪽 출신인데 압카가 서쪽 세력과 전쟁을 벌일 때 흰산 측에 붙어서 길을 안내한 것 같아요. 압카의 서쪽 원정은 아린 때문에 중단됐다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때 동행했던 자들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놓고 곤륜 출신인 인물들도 나왔었습니다. 바로 청조의 비첩 대방모와 그의 아들 대방입니다. 청조는 곤륜의 최고신 서왕모를 모신다는 3마리의 새를 말하는데요. 삼청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영이 청조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고대의 존재처럼 얘기했는데요. 일영 또한 엄청 오래 산 존재라는 걸 감안하면 청조는 일영보다 훨씬 고대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곤륜과 흰산은 오래전부터 대립해온 게 확실하고 라오허는 흰산의 동맹으로서 지금까지 곤륜 세력과 싸워왔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적 세력인 곤륜에게서 몰래 군기를 선물받는 등 수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군기에게 죽은 것으로 꾸며내긴 할 거지만 흰산의 유력한 후계자인 대흥을 꺼리낌 없이 죽이려고 하죠. 어쩌면 완달과 라오허의 동맹에 슬슬 금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전투로 돌아오겠습니다. 라오허가 갑자기 고대의 군기들을 소환해서 자폭시키려고 하자 대흥은 당황합니다. 사실 대흥은 막무가내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뭔가 노림수가 있었던 듯한데요. 라오허가 나타나는 상황까지는 예상했지만 갑자기 고대의 군기들이 떼거리로 나타날 거라고는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맨몸으로 버텨야 되나? 어쩌나? 라면서 갈팡질팡하죠. 그때 어디선가 거대한 모래폭풍이 다가오더니 성체만한 바위들을 군기들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산사태가 난 듯이 엄청난 돌덩이들이 군기들을 덮쳤고 주변에 있던 히야와 노합, 신카이까지 여기 휘말리고 맙니다. 군기와 히야들의 몸이 터져나갈 정도의 강한 위력이었습니다. 곧이어 라오허의 회오리와 모래폭풍이 정면으로 부딪히는데요. 똑바로 서있던 회오리였는데 공격을 받아서 허리가 완전히 꺾여버렸죠. 저 정도라면 회오리 안에 있던 라오허도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한 방에 고대의 군기 10댓마리와 라오허의 회오리까지 날려버린 엄청난 공격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정도의 위력을 낼 수 있는 건지 라오허 정도 되는 뉴페이스가 등장한 건가 싶었는데요. 거대 모래폭풍을 일으킨 건 다름 아닌 대흥의 동생 함화였습니다. 사풍주의 힘을 빌어서 저 엄청난 공격을 시전한 것 같아요. 저 정도 레벨의 공격이라면 함화가 대흥보다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함화가 대흥과 후계자 자리를 다투는 게 다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라오허와 대흥, 함화의 대결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함화가 등장하면서 기어이 미친 것이요? 라고 대흥을 타박하는 걸로 봐서는 대흥의 뒷덜미를 잡아서 흰산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니면 함화에게 선제 공격을 받은 라오허가 열받아서 먼저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대흥과 함화가 힘을 합쳐서 라오허와 싸우게 되겠죠. 이 전투가 다음 화에서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이형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